네. 이제 13번부터 이제 또 제목 찾는 거, 그리고 해당되는 단어의 또 유사한 낱말 표현, 그리고 어법, 문법 이런 문제들이 이제 요 중간 파트부터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휘력이 조금 중요한, 문법이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이어서 제목 부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요지나 뭐 주장이나 이런 글들은 그 한 글의 맥락이 쭉 이제 드러나잖아요. 근데 제목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글의 내용과 반대되거나 글의 내용에 의문을 갖는 그런 그 특이한 주제들이 선정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라고 중요해 하는 글들의 제목을 과연 중요할까? 요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이게 과연 그럴까? 하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떻게 글이 흘러갈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목 찾기는 제목 자체를 곧대로 해석하기보다는 그 나오는 내용 있죠. 그 내용을 담아서 제목 자체가 더 광범위하냐 요거를 좀 봐주셔야 돼요. 봐볼게요.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볼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흐름상 문제를 푸시는 건데 저는 이렇게 뒤에서부터 체크하는 거를 조금 좋아하기는 해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부터 한번 봐볼까요? 자, 그 새로운 어떤 뭐 협의, 어떤 센터 뭐 이런 데서 이제 바로 좀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어떤 신속한 어떤 필요성, 급변하는 빠르게 이제 뭔가 신속하게 변하는 그런 피로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굉장히 이제 민감하고 예민하게 이제 반응을 해요. 새로운 어떤 기관에서 바로 이제 그런 체인지 바꾸려고 하는 거죠. 무엇을 바꾸냐면 바로 multiplying이란 건 여러분 증가하는 무엇이 증가하냐면 바로 minorities 소수자. 자, 소수자들이 막 증가를 해요. 그럼 아무래도 좀 다양해지지 않을까요? 뭐 이것저것 어떤 소수자가 많다라는 건 그만큼 분야가 다양해지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빠르고 급변하고 신속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적절한 어떤 무언가가 필요하다.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뭔가 내용 자체가 뭔가 늘어나고 있군. 앞에 그럼 요거 슬래시 설명했던 부분이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겠죠. 뭔 얘기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바로 이제 다양성이죠. 다양성. 지금 다양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뭔가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다양성이 실은 이렇게 자꾸 요구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추가 설명인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약간 좀 애매하죠? 실은 포인트는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읽고 위에다 추가적인 설명을 좀 더 달아보자면 그런 얘기인 거예요. 이제 민주주의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뒤에 있는 맥락과 조금 연결되죠. 그런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다시 재구성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 요거는 이제 현재 상황에 알맞게 line이라는 건 선인데 하나의 수거처럼 in line with our present situation 현재 상황에 아주 맞는 우리의 상황에 맞는 민주주의가 있잖아요. 그런 민주주의를 뭔가 재구성하려면 뭘 해야 돼요? 우리는 뭔가 도전을 해야 되고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뭐가 아닌 뭔가 이제 거짓되고 뭔가 숨기고 짐작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 뭔가 increased diversity 뭐예요, 여러분? 다양성이잖아요. 그죠? 다양성이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이제 맞닥뜨려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면 자꾸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고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니까 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즉 이 말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이제 다양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접근을 조금 얘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흐름을 보시고 바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제목이라는 건 말 그대로 포괄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1번부터 5번까지는요. 세세하게 들어간 내용보다는 뭉뚱그려서 자유민주주의의 다양성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주고 안 주고의 포인트를 둔 거죠. 자,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요건 해를 끼친다라는 표현이지만 실질적으로 다양성이 해를 끼친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라는 내용에 대해 물음을 던진 거기 때문에 안 좋을까라고 제목만 정한 거죠. 이해가시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게 결론이지 해를 줄까 안 줄까는 모른다라는 내용을 담는 1번이 어울린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가장 어렵죠. 그러니까 제목 찾는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읽은 글의 내용과 100% 똑같지 않더라도 그 내용 전체를 담는 좀 더 상위 개념이라면 정답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자, 14번으로 가볼까요?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보래요. 제목 찾는 것도 말 그대로 전체적인 내용에서 이게 조금 더 어울리지 않겠나라는 부분으로 골라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뭔가 물음을 던져. 이거 어때? 이거 어때? 뭐 얘기를 하고 있으면 뭐 예시나 내용을 뭐 어떤 말하고자 하는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툭툭 던지는 거죠.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일단 중간부터 볼게요. 실은 여기서부터 더 중요한데 애매모호함이에요. 애매함. 애매함이라는 거는 자 이제 어떻게 포장된 것입니까? 굉장히 이제 간단하게 포장이 됐대요. 정말로 간단하리만큼 포장이 된 거래요. 뭔 얘기냐면 자 여기 있는 표현 보세요. 알파벳 순으로 나열해. 이것을 알파벳처럼 해. 그러니까 알파벳이란 건 A, B, C, D 순서대로 나열해 이 뜻인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굉장히 단순하죠. 근데 실은 그게 단순한 것처럼 포장된 애매함이다라는 걸 이미 여기서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쉽게 합시다. 우리 단순하게 그냥 1부터 10까지 나열해봐요 라고 말은 쉽게 내용도 쉽죠. 1부터 10까지 나열하면 되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나열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막상 일을 해보거나 상황에 닥치면 애매할 때가 많다라는 내용을 요런 실은 두 문장에 담은 거예요. 추가적인 설명을 좀 보게 되면은 놀랍게도 굉장히 이 알파벳 순으로 한번 나열해 보세요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왜냐면 자 바로 우리는 주고받고 한다라는 얘기죠. 무엇을요? 그 instruction은 지시사항이나 어떤 내용들 우리는 하루 종일 지시사항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요. 바로 이 애매모호한 지시들 애매한 거 있잖아요. 뭐 알파벳 순으로 해, 뭐 이렇게 해 라는 가벼운 이렇게 좀 되게 그런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뭘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약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약화시킨대요. 애매한 거는 뭔가 꺼리게 만들어. 왜? 애매하니까 명확하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죠? 자, 우리의 어떤 structures, 어떤 구조나 체계를 뭔가 약화시키고 헷갈리게 하고 딱딱 정해진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신뢰입니다. 신뢰. 아무래도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예외가 생기잖아요. 신뢰가 무너지게 되죠. 바로 이런 것들이 so long after that first album is. 자, 결국 이런 것들이 되게 정신없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쭉 언급이 돼요. 결국에는 애매한 거라는 거는 되려 단순하게 하세요라고 했던 고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명확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내용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쉽게 보면은 결국 단순하게 하세요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알파벳 순으로 나열하세요. 단순하죠? 굉장히 애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탁탁탁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왜? 단순하다라는 건 애매해요. 이것저것 군더더기를 다 빼고 그냥 하나의 내용만 전달하니까 다음 단계 도대체 뭘 해야 되나 애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단순함 속에 가려진 숨겨진 애매모호함해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도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일치 불일치 문제인데요. 이런 도표 문제는 조금 센스를 기르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딱 봤을 때 왠지 나올 것 같은 거를 살짝 찝어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 되게 차이 많이 나죠. 언급하기 딱 좋잖아요.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혹은 뭐 예를 들어 숫자가 2배씩 차이 나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런 건 없죠. 이런 것도 내기 정말 좋아요. 왜냐면 분포 비율이 똑같다. 이런 거 내기 참 좋잖아요. 그럼 요거 둘 중에 나올 확률이 크고 아니라면 다른 것도 차근차근 보면 되겠죠. 그럼 볼까요? 일단은 통신 쪽 이제 통신 혹은 뭐랄까 정보 교환이란 말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다른 내용들이 나와요. 그럼 자 봅시다. 지금 여기 보이시지만 1번, 2번 다 이렇게 관련된 어떤 도표를 분석한 표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5번을 보시게 되면 no라는 건 차지하고 있지 않다란 뜻이죠. 자, 어떠한 역할도 없다. 뭐가 없다고? 자, 보여지기에 the same, 똑같은 분포를 가진 건 없대.
아까 우리 10 되어 있는 거 보지 않았나요? 있었잖아요. Man and woman. 자, 지금 군대 내에서 남자와 여자에 해당되는 그 분포 비율이 똑같은 역할은 없었다 했지만 실은 아까 있었잖아요. 요거. 커뮤니케이션스 있었잖아요. 10 지금 man 그리고 woman 비율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요. 5번이 언급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Not true에 해당이 되겠죠. 다음 넘어갈게요. 16번. 자, 이 사람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보래요. 자, 여러분 일치 불일치 문제는 앞에만 읽는다거나 뒤에만 읽는다거나를 못해요. 왜냐면은 그냥 순서대로 앞부분이면 1번, 뒷부분이면 2번, 3번, 4번, 5번 순서대로 그냥 예시문과 비교했을 때 잘못 사용되고 골라준다. 그게 실은 오래 걸릴 것 같지만 가장 좀 답을 바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해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근데 이런 문제는 좀 고마운 문제예요. 뭐냐면 아무 데서나 체크하는 게 아니라 예제를 보게 되면 특징이 되어지는 말이 있죠. 1차 세계대전 거길 찾으면 돼요. 여기는 등장인물 나왔죠. 이 등장인물 나올 때 어땠는지 보면 되고 그리고 1934년도를 찾아보면 되고요. 또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 얘기가 나오면 그 파트 내용으로 보면 되고요. 1960년대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가봐요. 나오네요, 바로. 자, 1차 세계대전 때 German Army, 독일 군대에 있었대잖아요. 그죠? 그럼 자, 문제 다시 돌아가요. 복잡하지만 1번, 1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에 복무했다. 오케이, 확인했고요. 다음 2번, 마르틴, 이 사람이요. 그 사람, under, 밑에서 철학 공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넘어가요. 자, 그러면 아까 등장인물 대문자로 탁탁 언급될 거기 때문에 보이십니까? 이 교수님 under 지도 아래 studied philosophy 철학이라는 말 나왔잖아요. 오케이, 여기 있는 건 1번, 여기 있는 건 2번 그대로 다 언급이 됐고요. 그죠? 세 번째, 1934년 미국에 갔대요. 그럼 다시 1932니까 34를 찾아요. 여기 있네요. 1934년 플리의 과거형 fled 도망갔답니다. 어디로요? 자, USA. 아까 미국 갔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거기 남겨져 있다라고 했죠. 남아있기 때문에 3번 맞고요. 그리고 자, 캘리포니아 대학 얘기도 있지만 60년 숫자 위주로 보면서 좋아요. 결국 그 사람이 사회, 이론, 철학, 정치 활동 여러 면에서 명성을 얻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마지막 5번 관련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건 65고 60년대 나왔죠. 이렇게 60년대 나왔죠. 60년대 얻었대요. 자, 세계의 리노 명성을 얻었죠. 바로 아까 봤던 사회이론주의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철학자로서 그리고 정치 활동가로서 굉장히 많은 명성을 얻었다라는 부분까지 5번도 언급이 다 됐더라라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 하나하나 언급이 되지 않은 부분은 4번이 되고요. 다행인 건 1번부터 5번까지 그 지문에 나와 있는 1, 2, 3, 4, 5 순차적으로 내용이 나왔다라는 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17번 가볼게요.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게 있대요. 그래야 한번 봐볼까요? 자, 지금 대의가 엄청 많이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대명사 문제는 100% 대명사는 앞에 있는 거를 대신하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거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볼까요? 그들이 나왔어. 여기서 그들을 가리킬 수 있는 대명사는 her parents, 그녀의 부모님이요. 오케이, 요거 부모님이니까 P라고 정리하고 갈까? 그리고 2번도 가볼게요. their effort, 그들의 노력이래요. 그들의 노력이라고요? 자, 그러면 그들의 노력을 앞에 받을 말이 있나 한번 볼까요? they, 쭉쭉. 그래서 얘가 이렇게 했고 그들의 노력이. 근데 여기 있는 건 조금 그런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일단은 여기가 지금 대의 앞에 뭐 부모님이든 뭐든 딱히 받을 말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잘 보세요. 어찌됐든 그들의 노력이, 자, 중요한 건 get best. 자, 얘한테 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their도
당연히 부모님의 그러한 노력이 딸한테 갔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러면 언급된 부모님이 눈앞에는 안 보이지만 계속 그 부모님이 자식한테 이제 어떻게 하라고 이제 노력, 이제 뭔가 애정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나 이제 부모님이에요. 왜냐면은 목적어에 베스티가 있다라는 건 베스티가 베스티한테 뭘 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짐작할 수 있고요. 3번 같은 경우도 앞에 받을 말이 있나 한번 봐볼까요? 베스티의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이렇게 얘를 갖다 지켜보고 했어요. 근데 앞에 거를 받기가 좋은데 여기까지 이제 좀 더 보자면 returned 했고요. 그리고 베스티가 또 멈췄고요. 그럼 여기서는 실은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은 베스티가 returned 하는 그 부모님도 괜찮긴 한데 이거 일단 별표. 왜냐면 부모님도 들어가는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랑 또 부모님 외에 좀 이 친구도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세모를 치고요. 명확하지 않거든요. 근데 4번 가볼까요? 4번은 베스티의 이제 부모님들이 깨달았어요. 본인들이 요건 이제 명확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페런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은 것부터 먼저 골라내자는 얘기예요. 데이는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베스티의 부모님이든 베스티든 그러니까 이 데이가 말했대요. 딸내미한테. 그럼 당연히 부모님이 딸내미한테 말하겠죠. 등장인물상. 이것도 페런트예요. 그럼 아까 제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말했던 3번은 부모님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실은 애매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실은 전체상 부모님들이 이런 상황 속에 있고 거기에 이제 딸도 나오고 언급이 돼요. 결국 그들 모두가 되는 겁니다. 상황상 베스티 부모님과 베스티가 다 return 다시 돌아간 거죠. 왜냐면은 그래야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멈춘 거죠. 이런 내용들이 누가 누구에게 지시하고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명확하게 베스티's parent를 담은 게 아니라 베스티 부모님, 베스티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3번인 거죠. 혹은 지칭하는 걸 모르더라도 부모님만 언급한 내용으로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틀린 건 3번이란 얘기죠. 일치 불일치는 어떻게 해요? 해당되는 대명사를 찾고 어울리는지 혹은 어려우면 해당되는 대명사 그 앞에 동사들이 목적어 있죠. 그 관계가 또 알맞는지를 보게 되면 답을 고르기가 조금 쉽습니다. 17번이 3번이 되겠죠. 자, 18번 어법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어법 문제는 솔직히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다른 뭐 요지나 주제나 뭐 일치 불일치보다는 해석을 좀 덜 해도 되고요. 문법은 말 그대로 문장에서의 법칙이잖아요. 그 룰만 잘 찾으면 실은 답 고르는 건 어렵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실은 18번 같은 문제에는 문법이 되게 어려운 게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왼절 있죠, 여러분.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부사절이 나오면 보통은 뭐가 나오죠? 주어, 동사에 이제 주절이 나오죠. 그쵸? 근데 요 왼절에 있는 이 문장이 왜 좀 까다롭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실은 하나의 부사절과 주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when부터 여기까지 있죠. 여기가 실은 부사절이고요. 그리고 no가 갑자기 동사가 덩그러니 나왔으면 명령문도 아니고 좀 벌써 이상하잖아요, 생긴 게.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she부터 여기 I까지가 이 주절이에요. 그럼 잘 보십시오. 지금 when부터 부사절이고 she부터 주절이면 가운데 들어간 no부터 여기까지는 뭐냐는 얘기인 거예요. 자, 얘도 지금 부사처럼 들어간 거죠. 문장 하나가. 그럼 잘 보세요. when부터 부사절 언급됐고 she부터 주절 나왔는데 갑자기 요 가운데에 no가 나왔어. 이건 동사도 아니고 주어도 아니고 말이 안 되죠. 그러나 부사절과 주절이 있으면 얘도 역시나 문장에 끼어든 문장이잖아요. 그럼 동사가 부사처럼 문장 안에 쏙 끼어들려면 우리는 얘를 갖다가 분사 구문이라고 해서 부사 취급을 해서 문장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완전 구조로 푸는 문제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knowing이라고 쓰고요. 실은 분사 구문을 만들어 집어넣을 수 있느냐를 아는 아주 어려운 문제였어요. 주절은 결국 쉬고요. 다 부사 역할을 할 뿐인 거죠.
어렵죠, 여러분. 절문제로 포괄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답은 4번이었어요. 노란 동사가 올 자리가 아니라 knowing으로. 혹은 이거 몰라도 돼요. 갑자기 동사가 나온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왜냐면 왼절에 주어 동사 있고 주절이 있는데 갑자기 얘가 동사가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부사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 knowing을 몰라도 know는 아니다라고 틀린 건 고르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됐죠? 다음은 20번이에요. 자, 여러분 20번에 알맞는 표현을 골라주는 건데 ABC 3개의 문법이 있는데 해석하지 마시고 포인트만 잡아요. 자, 수일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주어를 찾으면 되겠죠. 자, 얘가 주어인데 자,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 숫자가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라는 건 여러분 비율이죠. 그리고 이제 오브가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 뒤에요. 셀 수 있는 명사도 오고요. 그리고 셀 수 없는 명사도 올 수 있어요. 왜? 물의 비율일 수도 있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비율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때 이 숫자 %의 수일치를 어떻게 시키냐? 뒤에 나오는 아이가 셀 수가 있으면은 우리가 복수 취급을 하고요. 셀 수가 없으면은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일치는 오브 뒤에 있는 명사로 결정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10%는 단복수를 따지기보단 비율적인 부분이라 바로 여기 있는 아이가 셀 수 있냐 없냐를 보는데 those는 누가 봐도 대세 복수 아니겠습니까? 이거 복수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동사 R을 골라줍니다. 이해가시겠죠? 됐고 자, 두 번째는요. 자, being이냐 was냐라는 걸 골라주는 건데 즉 분사, 구문이냐 혹은 문장의 동사냐는 거죠. 그럼 주어를 찾으면 얘가 정답이 되고요. 앞에 문장이 완벽하다면 분사, 구문이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보자고요. 자, 왼절 나왔으니까 부사 절에 해당이 되겠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지금 American 여러분 chestnut라는 거는 밤나무입니다. 밤나무. 그러니까 미국의 밤나무가 요거는 이제 됐고요. 의문사죠. 의문사. 미국의 밤나무가 근데 콤마가 나왔어. 자, 콤마가 나오는 건 어떻게 다 필요 없잖아요. 왜? 그냥 이러한 때 그랬어라는 추가적인 설명이 여기까지니까 콤마 없다고 쳤을 때 when이란 접속사 뒤에 주어 American chestnut 나왔고 동사가 필요하네요. 보이시죠?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왼절에서 우리가 주어 찾고 동사 찾아서 여기다가 이제 수일치한 형태로 답을 골라준 거죠. 동사잖아요. was죠. being이 오게 되면 문장이 아니니까. 그런데 왼절이 완벽해 보이다 보니 굉장히 분사 구문처럼 생긴 거죠. 정답은 was가 됩니다.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which랑 at which가 나왔어요. 이런 문제는 정말 많이 나오는데 포인트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항상 관계 대명사 문제를 풀 때와 그리고 관계 부사 문제를 풀 때 어떤 점이 있었죠? 대명사는 명사 역할하는 아이가 선행사로 왔기 때문에 뒷문장이 불완전할 것이고 관계 부사 문장은 완전하겠죠. 근데 이때 관계 부사는 결국 전치사 플러스 관대 형태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왜? 부사구니까요. 그래서 요 뒤를 보고 결정하더라. 자, 위치는 관대니까 뒷문장 불완전. 에디치는 결국 관계 부사 역할하는 where에 해당되기 때문에 뒷문장부터 생태계 시스템이 붕괴되었다. 자, 이거 일형식이기 때문에 문장 완벽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어는 이제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관계 부사가 오겠죠. 그래서 정답은요. A번에 are, B번에 was, 그리고 C번에 at which가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are, was, at which.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답이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 21번 가볼게요. 역시나 이제 내용에 알맞는, 어법에 알맞는 걸 골라주시는 건데 요거는 조금 쉬워요. 왜냐면 자, 보세요. 단어가 똑같은데 품사만 다르죠. 단어가 똑같은데 모양이 다르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모양이 다르다라는 거는 완전 문법적인 거예요. 단어 해석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적절하게 혹은 적절한 형이냐 부냐의 차이인데 형용사가 유일하게 꾸며주는 건 명사죠. 그리고 부사가 꾸며주는 건 명사를 제외한 except 명사예요. 뭐 동사도 꾸며주고요. 형도 꾸며주고요. 또 다른 부사도 꾸며주고요. 문장 전체도 꾸며주잖아요.
결과적으로 요거만 안 꾸며주면 되는데 지금 보세요. didn't respond. 반응하는 거죠. 동사입니다. 그럼 적절하게 반응하겠습니까? 적절한 반응이겠습니까? 반응하다라는 건 verb잖아요. 그럼 동사를 이제 꾸며주는 것 자체가 부사기 때문에 생김새 자체를 ly 부사로 골라주면 되죠. 두 번째는요. 자, and가 나왔다. 100% 무슨 문제입니까? and는 여러분 100% 병렬 구조예요. 병렬 구조. A와 B가 있을 때 문법적 구조를 같이 쓰는 걸 말하죠. 그러면은 문장으로 돌아갔을 때 지금 반복되는 것이 콤마 나오고 offering 뭔가를 갖다 지금 그들이 먹고 싶어하는 샌드위치를 갖다 제공하거나 그리고 뭔가 어떻게 할 건지 이제 뭔가 요청하거나 물어보거나 하는 거잖아요. 요청하는 것도 말 그대로 여기 있는 거 분사로서 asking 그리고 offering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asking이 맞겠고요. 세 번째로 가게 되면은 여러분 ed와 ing 문제는 둘 다 분사잖아요. 해석의 차이가 있죠. ing는 뭔가를 유발하는 제공하는 능동적인 아이라면 ed 같은 경우는 뭔가를 받는 당하는 되는 이란 뜻에 가깝잖아요. 자, 그럼 봐봐요. 자, that니까 이가 실질적 요 아이들의 벌브가 되겠죠. 그러면은 자, food, the sight of food, 음식을 바라보는 것, 음식에 대한 시야, 음식에 대한 어떤 뭐 광경 이런 것들이 어떻다라고요. 그럼 음식이 뭔가 행동을 지가 하진 않겠죠. 행동을 유발하겠죠. 행하게끔 하겠죠. 그래서 ing에 가깝죠. 왜? 얘가 뭔가를 느낄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분사 ing가 맞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ly, asking 그리고 ing 형태를 골라주시면 되기 때문에 정답에 해당되는 건 2번이 되겠네요. 하나하나 소거해가면서 정답 골라줄 수가 있겠죠. 자, 다음 22번 가볼게요. 자,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보래요. 적절하지 않다는 거는 해석을 했을 때 어울리지 않다라는 뜻이죠. 근데 보통은 반대되는 말이 되게 많은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잠깐 볼게요. 돈이란 것이 있어요. 돈이요, 굉장히 이제 놓여지게 되고 뭔가 굉장히 이제 뭔가 혁신적으로 더 움직여지게 돼요. 뭔가 이 세계와 시대에 발맞춰서 돈이 막 이렇게 풀리고 뭔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움직이고 뭔가 이 느낌 자체가 어떻습니까? 뭔가 확장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단어의 유사함을 보셔야 돼요. 갑자기 뭔가 증가하고 잘 되고 커지고 하는데 반대말 그럼 100% 틀린 거거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단어의 쓰임이 굉장히 지금 뭔가 세계화적으로 퍼져나가고 뭐 이런 내용이 가까운데 갑자기 뭔가 축소가 된다. perish 뭔가 이제 뭐 줄어든다 라는 내용이랑은 어울리지 않는 거죠. 오히려 뭐 확장된다, 뭐 strive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오거나 하면은 뭔가 이것이 지금 되게 확장되고 퍼져나가고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구나라고 골라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처 동사들을 보고도 어울리는 거를 찾아주기가 좀 쉽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맥 문제는 근처 단어와 함께 이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이 잘 어울리는지 그거를 좀 봐주시면 돼요. 자, 23번 볼게요. 자,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또 낱말의 쓰임이 옳고 혹은 또 옳고 안 옳고 이런 것들을 좀 골라주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일단은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보통은 이제 처음부터 봐도 돼요. 이런 것들은 실은 다 읽어봐야 돼요. 왜?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지금 주제문이나 요지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읽고 다 봐야 돼요. 그냥 여러분 시험 때는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혹은 중간부터 하면 제일 좋아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중간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보통 앞에서 나오는 경우가 비율을 따지면은 뒤에 나오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복불복이니까 중간부터 읽는 방법도 좋다. 자, 그럼 전 중간부터 봐볼게요. 자, 여기서 한번 봐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말이야 항상 접속사 주변부터 시작을 해요. 새롭게 뭔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집주인이에요. 집주인이 오케이 한대요. 괜찮대요. 뭐가 괜찮냐면 뭐 그냥 내가 이제 어떤 부담감을 받는 거에 대해서 뭐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집주인이 왜 괜찮다고 하냐면 여기서 지금 그래요. 야기시킨다라는 뜻인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 뒤를 보자는 얘기예요. burden이라는 건 이제 부담입니다. 자,
여러분 세입자예요. 그 집주인이 집에 세입자를 들어오라 하겠죠. 자, 새로운 집주인을 이제 구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새로운 집주인을 구하는데 당연히 부담이 있겠죠. 그죠? 근데 서로 이렇게 부담을 덜어주고 서로 이제 다른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를 구해주고 그러니까 핸드미다운 서로 손에 있는 걸 덜어주는 거잖아. 내가 할 건 내가 할게. 내가 여기 살던 세입자니까 다른 세입자 내가 구해줄게.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내가 그 면대면으로 넘기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렌트 로드가 괜찮아 뭐 괜찮다 뭐 그렇게 핸드인 핸드처럼 핸드미 다운처럼 그냥 할 거 덜어주고 자기 거 손에서 바로바로 해주자만 괜찮다면은 오히려 세입자를 찾는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라 집주인 입장에선 땡큐죠. 내 부담을 갖다 얘네가 덜어주는 거잖아요. 핸드미 다운으로 인해 맞습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실은 느낌이 와요. 그래서 야기시킨다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을 좀 덜어주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부담을 덜어주고 부담을 조금 없애주는 거죠. 세이브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기시킨다라는 내용보다는 다른 단어 좀 덜어주고 수고스러움을 덜어준다. 부담을 덜어준다. 요 관계만 보면 되죠. 부담을 더 부과시키는 게 아니라 왜? 집주인은 괜찮다고 했으니까 부담이 없어지겠죠. 역시나 근처 단어를 골라주는 거죠. 그래서 23번까지 내용 봤는데 이해 좀 가시나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단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해당되는 문제마다 푸는 방법이 좀 다르다라는 거 그거를 보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